재판에 간다 그냥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냥 뭐 민사소송 기일에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자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갑자기 남편 옷바가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음,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와,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네, 드디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전 사실 진짜 한 100명 보면 많이 보겠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혼인 무효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론에 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 실제 이런 사례에서는 혼인 무효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조금 더 이제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소품이 OX 등장했네요.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음.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뭐 변호사들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고 또 법원에도 뭐 판단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방송 보시면서 이거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 여성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B씨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10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다시 이제 함께 살 수 없겠다, 이해해달라라는 메모만 남기고 베트남으로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이때 A와 B씨의 혼인은 무효로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너무 쉬운 문제 아닐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혼인신고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도 굉장히 늦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바로 출국을 하셨잖아요. 혼인 의사가 아예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네. 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A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모르는 B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는데요. 이 경우 A와 B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례에서 A와 B가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혼인의 의사는 전혀 없고 단순히 정말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걸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는 있고 이제 연인 사이고 이런 경우에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해서 혼인신고를 조금 앞당기자, 뭐 이런 내용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혼인의 의사가 있으니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 혼인을 회수하려면 혼인 무효가 아닌 이혼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A와 B가 한 달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도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약간 그 여행지 기분에 휩쓸렸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서로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 A와 B 혼인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혼인 무효를 인정을 할 때는 그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 사람과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사례에서 A와 B 같은 경우에는 교제를 했던 사이였고 사랑을 해서 강원도에 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에는 부부가 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는 될 수가 없고요. 이혼이 가능하겠죠. 네.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다는 거죠. 혼인의 의사가 그때는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판례는 이때 혼인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니까 이혼만 인정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A와 B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곧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봤더니 B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 과음을 하고 결국은 그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과거부터 B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미 알코올 의존증으로 통원 치료랑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전적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는 결혼을 했는데 이때 A와 B의 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요거는 뭐 사안의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례의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B가 술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이게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통원 치료가 아니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이거를 정말로 B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B가 만약에 이런 사정을 알았다라면 정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혼인 취소 사유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당연히 이제 혼인 취소가 가능한 정도의 그 상황인데 단순히 그 결혼을 했더니 배우자가 술자리가 너무 잦다, 아니면 과음을 자주 한다, 술주정이 심하다, 이런 사유로는 취소가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이때는 그냥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A와 B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B는 A에게 자신이 굉장한 그 명문대의 유명학과 졸업반이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도 네. 막 이제 무슨 대학교 뭐 이런 아. 마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 뭐 이런 거 해놓고 A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뭐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당연히 자기가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고요. B는 자신의 가족이 실제는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속이기도 했고 또 경제력에 대해서도 속였습니다. A와 B가 결국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마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한 직후에 B가 사실은 명문대 재학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입학한 사실도 없다 뭐 이런 걸 확인하게 됐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혼인 취소가 인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B에게 진실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 모든 게 다 네. 거짓인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결혼을 결심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뭐 학력이라던가 가족 사항이라던가 뭐 경제적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사유가 다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B는 A에게 진실을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SNS에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하고 적극적으로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약간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뭐 이렇게 한 정도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진 않겠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너무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례도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인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A와 B는 2018년 4월 달에 처음 만나고 5월 달에 교제를 시작하고 6월 달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되게 빠르네요. 스피드로 네. 따다닥 진행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B가 A에게 사실은 내가 금은방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B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횡령이랑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 1심이 끝나서 실제 징역까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달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뒤죠. 그때 B가 A한테 나 법원 좀 갔다 올게. 오늘 재판이 있어서 법원 좀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법정 구속이 되어서 형사재판에서 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에서 다 함께 오를 외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정도라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사재판인데 민사재판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본인의 사기 전력이나 이런 것들 다 속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재판에 간다 그냥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냥 뭐 민사소송 기일에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자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갑자기 남편 옷바라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네. A와 B가 2017년 11월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사귀기 시작하고 2주일이 지났을 때 B가 A에게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 네, 이렇게 말했고 A는 B의 말을 당연히 믿고 동거를 또 시작했고 동거 기간 동안에 B가 A한테 애기 초음파 사진이야 막 그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 출산 예정일 언제다. 거기에 맞춰서 두 사람이 막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자 이제 애가 태어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는 B의 말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B가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록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A한테는 내가 막 양수 검사 해봤는데 애가 장애가 있대. 90% 이상 장애가 있대. 그래서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A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B가 양수 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 B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이 경우에 혼인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혼인 취소 가능합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고 사실 A가 B랑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유가 B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 자체를 완전히 속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 혼인 취소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실제 판례와 사례를 저희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래도 이론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흥미롭게 보지 않으셨을까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이 법률 이론들을 실제 사례, 판례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들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재미있게 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뭐 평소 이런 거 궁금했다 하는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김의 이김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